Good morning. It's good to be here. Due to time constraint, I won't go over all my slide, but I think you have my slide prepared. 하지만은 여러분들 프레스킷에 보시면 제 슬라이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시장에 있어서의 동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다음은 메모리 파운드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와 내년 전망을 해보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퀴먼트 그리고 머티리얼과 관련된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은 이 반도체 이런 것 같은 경우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2018년과 같은 경우에는 4,700억 달러 정도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한 6년 정도 있어서의 성장이 빠르게 나타난 것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2019년 1사분기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아이폰에 있어서의 구매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그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감소가 2019년 상반기에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PC 수요와 같은 경우에도 인텔의 PCU의 부족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산업에 있어서 인벤토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일반적인 시즌에 이 해당 수준보다 좀 높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고에 있어서의 조정 프로세스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2, 4분기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일반적인 수준으로 돌아오기까지는 2개에 있어서의 분기를 지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메모리에 있어서의 수요와 같은 경우도 2019년 상반기와 같은 경우에 조금 어렵습니다. 모바일 듀램 수요와 같은 경우도 애플과 그리고 중국의 OEM에서 다 좀 떨어지고 있고요. 서버 D램과 같은 경우에 수요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에 있어서의 압박이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2019년에 1사분기 그리고 2사분기 계속해서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디램에 있어서의 가격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9년은 조금 리스크가 있습니다. 중국에 있어서의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중국의 소비 지출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 간에 있어서의 무역 긴장 관계도 불안 요인이 되겠고요. 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어서의 연준위에서 금리를 올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2019년에 있어서의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자, 산업에 있어서의 재고 조정에 더해서 이와 같은 여러 불안 요인들이 2019년에 예상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2019년에 있어서의 반도체에 있어서의 전망입니다. 리서치 이쪽에서 내놓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올해 2%에서 3% 정도 이 정도에 있어서의 성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요. 메모리를 제외하고 TSMC와 같은 경우에는 1% 정도에 있어서의 성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성장을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산업에 있어서의 성장은 한 자릿수에 있어서의 마이너스를 보이거나 아니면은 그냥 정체기를 보일 것이다 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도체에 있어서의 성장을 그렇지만 이끌어 나가는 동인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2022년까지에 있어서 가트너가 예상한 것인데요. 자동차 그리고 산업 스토리지 스마트폰 이러한 부분이 바로 반도체에 있어서의 성장을 그래도 견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그럴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2022년 보았을 때 이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스마트폰이지만 그 외에도 스토리지라든가 인더스트리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 주요 어플리케이션들에 의해서도 세미콘에 있어서의 증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지금 클라우드에서 예제단으로 여러 가지에 있어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이 2017년에 같은 경우에는 12억 달러였던 것이 2020년이 되게 되면은 160억 정도로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한 3년 정도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좀 강력한 성장들이 있었습니다. 메모리에 있어서의 투자와 같은 경우는 2010년, 17년, 18년에 있어서의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근데 2019년과 같은 경우 10%에 있어서의 감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팹에 있어서의 투자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는데요. 중국에 있어서의 영향이 2020년 이후에 또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 있어서의 주요 프로젝트가 있기는 한데요. 그 투자가 2019년에 나타나게 되면서 그 이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녹색으로 보시는 것이 D램이 되겠고요. 파란색이 낸드 플래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메모리 카펙스의 트렌드를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D램과 낸드와 같은 경우에는 22에서 30% 정도 카펙스 부분에서 봤을 때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올해 있어서의 하반기, 2019년에 있어서의 상반기 이런 부분도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D램과 같은 경우는 2018년과 비교해 볼 때 더 큰 하락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 보시게 되면 또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2020년 이후가 되게 되었을 때 이전에 있어서의 투자를 능가하는 투자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팹에 있어서의 투자가 중국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YMTC라든가 그 외에도 주요 기업에 있어서의 투자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운드웨어 로직 부분의 카펙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색과 같은 경우에는요. 한 40나노미터 그리고 그 이하와 관련된 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보시게 되면은요 상당히 안정적인 투자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녹색 쪽을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만은 조금 성숙 단계에 들어간 기술과 같은 경우에는 투자가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버서플라이에 있어서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가시 파운더리 부분에 있어서의 투자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10나노미터 그리고 7나노미터와 관련돼서는 조금 더 성장도 있을 것이고 EUV와 관련돼서 조금 더 투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견되고 있습니다. 상위 10개에 있어서의 캐펙스, IDM과 파운드리 부분에 있어서 카펙스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상위 몇 개에 있어서의 기업들이 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연간 성장을 비교를 했을 때 2019년에는 마이너스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조금 하락세를 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수치를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 있어서의 수치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17년에서 비교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강력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몇 가지에 있어서의 지역이 나타나 있습니다.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성장을 작년에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그리고 또한 동남아시아 그리고 유럽 쪽이 성장을 많이 보였습니다. 2017년에 있어서의 성장을 넘어섰던 몇 가지에 있어서의 수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과 관련돼서 11월까지 해서 전체적인 빌링에 있어서의 수치를 보자면은 이것은 2017년에 있어서의 56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이퀴먼트 쪽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2018년에 있어서의 3, 4분기를 보게 되면은 중국에 있어서의 이퀴먼트 부분이 한국을 넘어선 것, 최초로 넘어선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과 같은 경우에 이제 최대에 있어서의 이퀴먼트와 관련된 구매 시장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2020년, 2021년에 있어서의 수치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작년에 11월에 있어서 이 수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전망을 해봤던 것이 되겠는데요. 어느 정도 있어서의 하락세 그리고 조정세가 있을 것입니다. 2019년에 5에서 10% 정도 있어서의 하락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퀴먼트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이 가장 큰 시장을 계속해서 차지하게 될 것이고요. 2020년도 그 자리를 점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리콘 웨이퍼와 관련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에 있어서의 수치는 없는데요. 2018년 실리콘 웨이퍼에 있어서 시몬트와 관련돼서 보게 되면은 한 8%에 있어서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익과 관련돼서 살펴보면 시장에 있어서의 성장이 31%입니다. 상당히 높은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리콘 웨이퍼와 관련돼서 2019년에도 어느 정도 있어서의 부분이 나올까 하는 것에 대해서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격에 있어서의 압력이 있습니다. 300나노미터와 관련돼서도 그렇고요. 여러 실리콘 부분에 있어서의 부분인데요. 2018년에 있어서의 4분기 이렇게 해서 나타나 있는 수치들로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에 있어서의 하락 부분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장기적인 계약을 계속해서 가져가고자 하는 클라이언트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실리콘 웨이퍼와 관련돼서요. 중국과 같은 경우는 새로운 그린필드 캐파 부분이 바로 200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나노미터 정도 부분인데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있어서의 안정적인 그리고 또한 건실한 시장에 있어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작년에 있어서 피크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녹색으로 보시게 되면 이퀴먼트 빌링 부분에 있어서의 수치를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2018년에 있어서 5월을 지나가게 되면서 피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0월 보시게 되면은 조금 상승세를 다시 보이다가 그 다음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머티리얼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실리콘 웨이퍼 관련된 부분, 이것이 녹색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패키징과 관련된 부분이 바로 파란색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게 되면 우선 긴 경쟁 기술과에 있어서의 여러 대체 부분들이 논의가 되게 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 여러 가지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이 2019년에는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보수적인 수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같은 경우도 지금 구매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요 우려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폰과 중국에 있어서의 OEM 그리고 삼성과 같은 경우 다 상황이 비슷합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보았을 때도 위험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역에 있어서의 긴장관계라든가 아니면 기술과 관련된 정책들이 어렵습니다. 기술 그리고 컴포넌트에 있어서의 수출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올해에 있어서 메모리와 같은 경우는 20에서 30% 정도 있어서의 투자가 하락했습니다. 파운더리에 있어서의 지출과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에 있어서의 효과는 2020년 이후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웨이퍼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2019년에 가격은 좀 떨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에 있어서 슬라이드인데요. 장기적인 전망을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0년 동안의 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9%에 있어서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2017년, 18년 이렇게 보게 되면은 4,700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향후 한 40년 정도 성장을 보았을 때 5% 정도 성장이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26,000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7%의 성장이다라고 한다면은 56,000억 달러 정도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